네, 이거, 야, 우리 오산 공군기지를 조사하네요. 군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뉴스를 올려주면서 이렇게 썼네요.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놈들이 국군을 찢어 놓는구나. 기사를 올려줬는데,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을 했네요. 평양 무인기 이적죄 정조준한다는 건데, 이적죄가 뭐냐? 적을 이롭게 하는 게 이적죄 아니에요? 근데 평양 무인기 보낸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요. 뭐가 북한에 돈 주는 게 이적죄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정보를 북한에 남기는 게 이적죄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이 한 게 이적죄예요. 지금 무인기를 가서 북한에 촬영을 해오거나 아니면 무인기 시험을 하거나 이게 이적죄예요. 그건 군사훈련이에요. 군사훈련에 이 무인기가 침투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아니면은 촬영을 만약에 했으면은 그것도 작전이죠. 아니, 북한 무인기는 와서 청와대 대통령실로 다 촬영해 갔잖아요. 그럼 우리 맞대응해야지. 그게 왜 이적죄야? 이적죄라는 거는 북한의 적국의 수장한테 USB 넘겨주면서 우리의 원전 시설을 거기다 지어주겠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이적죄 아니에요? 이런데 지금 특검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상합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 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 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전지전능으로 알고 설치는 것 같은데 특검이 지금 절대 반지를 낀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든창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고든창의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Today, a South Korean special press reported raised the radar inside the Osan Air Base, part of treason investigation. Lee Jae-myung, from all indications, is embarking on a campaign to hobble the military.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했다는 거,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 압수수색한 거 이거 특검이 했는데 이거 내란죄 수사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재명은 군을 올가매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 그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적었네요. 와. 이제 고든창이 이렇게 우려를 했다는 거는 미국 조야에서 지금 특검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군을 이적죄. 야, 이러고선 지금 한덕수 총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죄명이 계엄 가담했다는 거고 방조했다는 혐의인데, 야, 이렇게 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통치권이야. 아니, 그럼 헌법에서 계엄을 아예 없애라.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거야. 국회의원들도 권한이 있잖아. 특권이 있잖아.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계엄의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엄을 한 건데, 계엄을 했는데 계엄을 막지 못했다고 압수수색을 하네. 당시의 총리를. 그리고 가담했대네. 아니,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섭섭할 정도로 가담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덕수 총리를 그때 조금 비판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야지 왜 뜨뜻미지근하냐. 오히려 가담도 안 해가지고 보수우파 애국시민들한테 욕을 먹은 한덕수 총리를 계엄에 가담했다고. 그리고 또 방조했다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하는데 그걸 총리가 어떻게 해? 어떻게 막어? 막으면 그게 내란 아니야? 대통령 통치 행위를 하는 거를 막으면은 그게 항명이고 그게 내란이지. 막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안 막았다고 계엄에 가담했다고 그다음에 계엄을 방조했다고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계엄이 지금 전지전능하게 막 밀어붙이는데 그 전지전능은 그 힘은 이재명 정부가 준 거죠. 그냥 막 다 때려잡아 넣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겁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어떻게 계엄이 이렇게 군도 수사를 하고 총리도 수사를 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아, 참 이거가 이제 첨추의 한이 이제 한동훈인데 이때 만약에 역사를 되돌릴 수 없죠.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만 한동훈이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아니면 한동훈이 정치를 안 했으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엄이 어느 정도 성공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군 투입한 숫자만 봐도 알지만 나라를 틀어주려고 계엄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만약에 틀어주려고 계엄을 했으면 군 병력을 그거 200 몇십 명을 국회의사당 그 넓은데
707 단장도 국회 헬기로 내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이렇게 넓을 줄 몰랐다고? 그 넓은 국회를 장악하려면 200 몇십 명 보내서 어떻게 장악이 돼요? 유치원 장악하는 겁니까? 유치원 건물 장악하는데도 200 몇십 명 있어야 되겠다. 그 넓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장악하려면 개미새끼 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하려면 최소한 그거보다 공안 한다 붙여도 못 막아. 2천 몇백 명이라도 그건 못 막아요. 그러면 탱크도 앞에 놓고 이래야지. 근데 국회의사당에 탱크가 들어갔습니까? 200 몇십 명으로 그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왜냐면 계엄이 발동하면 혼란 상황이 흥분한 반대파들 지지자들이 난리칠까봐 그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차원에서 200 몇십 명, 300명도 안 되는 인원 군인을 투입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됐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 많은 병력이 300명 가까이 되는 병력이 선관위 일을 쳤어요. 선관위하고 선관위 연수원을. 그러면 목적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잡겠다고 계엄한 거예요. 그리고 반체제 잡겠다고 분명히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나라를 무슨 뭐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인데 뭔 나라를 뒤집어 엎어? 자기가 권력을 가졌는데. 나라를 뒤집어 엎는 내라는 대통령의 권력을 뺏으려고, 예를 들어서 총리라든가 아니면 군대 무슨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 대통령실을 힘으로 장악하고 이런 걸 내란이라고 그러는 거지. 한 대통령이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 급습하고 국회의사당 최소 병력을 보냈는데 그걸 내란으로 모는 것 자체도 그런데, 그때 그럼 집권 여당의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요 한동훈이가 죽치고 조용히 있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 잡아넣으려고 나섰잖아요. 계엄 이게 내란이라고 나섰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그렇게 나서니까 탄력을 이재명 측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설쳐된 거 아니야 이재명도. 그래가지고선 의결에 합세해가지고 결국은 계엄을 무효시켰잖아요. 그래서 잘못되기 시작한 게 이렇게 된 건데, 한동훈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요.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참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 그 아가리에서 보수라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당신이 무슨 보수야? 보수가 뭔데? 배신이 보수야? 배반이 보수야? 그러면서 이럽니다.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 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다 극우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극우가 뭔데? 김문수도 극우화되고 다른 장동혁이고 뭐고 다 극우화돼서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배신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 배신자를 따르는 무리가 진짜 보수고 배신이 보수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해야 진짜 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혁신 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건 극우고 배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극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 정신은 극우화와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면서 퇴행을 거부하고 혁신할 때만이 보수를 다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할 때 매섭게 내리치는 회초리가 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이재명 정부 잘못하는 걸 회초리 들겠다는 거예요. 야, 이 한동훈 지금 왜 불출마 할까요? 뭐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해봐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개나발을 불고선 보수의 정신, 그러면서 극우를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다. 배신 어게인이지. 그게 보수 어게인이냐.
보수가 죽었어. 미안한 얘기지만 너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보수가 죽었다고 보수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무슨 뭐 윤어게인이 아니라 뭐 보수 어게인을 찾냐, 배신 어게인을 찾아. 왜? 야, 그리고 극우란 단어 좀 찾아봐. 뭐가 극우인지. 국어 공부 좀 다시 해. 참 천추의 한이 이 나라 잘못되는 게 지금 많잖아요. 지금 제가 논평에 관세 지금 일본 타결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12.5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 15%가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지막 타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25%에서 깎아봐야 뭐 20% 정도로 깎고 일본은 15%가 되고 자동차 우리는 20%가 되는데 일본은 12.5%가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 망해요. 반도체도 망합니다.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잃어버린 20년 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건데 부정선거로요. 그러면 뭐하고 싸워야 돼? 부정선거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선거와 싸우는 사람들을 다 극우라고 몰잖아요. 누가?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서로 앞다퉈서 우리를 극우로 몰아요. 한동훈과 국민의힘. 그거 경쟁을 하고 있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뭐 맞을래야 맞았어요. 맞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미국에 너무 까불었거든요. 그러다 맞은 거예요. 잃어버린 20년을.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까불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잃어버린 20년 관세로 맞습니다. 잃어버린 20년 간단해요. 우리 상품 안 사고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상품 안 사고 일본 상품 사면 잃어버린 20년 가는 거예요. 1985년에 어떻게 됐어요? 일본 상품 안 사고 한국 상품을 사서 우리가 그때부터 성장한 거고 일본은 그때부터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그 부정선거 못 막은 거 누구? 한동훈이에요. 고든창이 애쓰고 모스탄이 애씁니다. 고든창이 심각한 발언을 했어요. 오산 공군기지 이거 하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고든창은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신문에서 안 나오는 거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